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오늘은, 행정사의 업무 중에 하나인 사실조사 업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사실조사의 업무의 실제 업무 얘기는 안 할 거고,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2023년도 카타르 아시안컵 보셨죠? 네. 한국과 요르단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졌죠, 2대 0으로. 네. 아,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사실조사는 이제 행정사 업무의 또 고유 업무 중에 하나예요. 저희 행정사법에 보면은 사실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사 업무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부동산 사실조사부터 뭐 기술에 대한 시장에 대한 뭐 굉장히 다양한 연구 용역들을 할 수 있는 사실조사가 있는데, 오늘은 매번 업무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사실조사 차원에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국 요르단과의 축구 경기의 내용 한번 짚어보고 뭐 제가 분석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그리고 축구를 좋아했고 그리고 또 또 관중이라고 해야 되나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 팬으로서 입장인데 뭐 냉정하게 볼 건 보는 거고 또 제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했을 때 이거 욕하진 않을까? 네가 뭔데?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일반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이제 시선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사실조사니까 인터넷 정도 이런 거 좀 확인해서 이미 좀 예견이 됐었던 부분이다.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도 어, 아시겠지만 2대 0으로 졌습니다. 4강전에. 네, 4강전에 졌고요. 완벽하게 졌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또 TVN 채널에서 퇴근길 라이브도 쭉 시청하고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보다 보니까 제가 한 4시, 한 5시에 잔 것 같아요. 분해서. 그런데 다 이유가 예상은 했던 부분이었어요. 예상은 했던 부분이었고 한국이 못했고 그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못했어요. 정말 역대급 전력이라고 했는데 사실 못했고 네, 그런 거를 그냥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데이터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볼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요르단이 33%,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67% 정도 됐었고 슈팅은 요르단이 12개,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5개였습니다. 자, 그럼 유효 슈팅인데 유효 슈팅이 뭔지는 아시죠? 자, 12개를 요르단은 슈팅을 12개를 해서 7개가 유효 슈팅이었고 한국은 슈팅을 5개인데 유효 슈팅이 0개입니다. 근데 뭐 이재성이 헤딩한 거 골대 맞은 거 아니냐? 예. 골대 맞은 건 유효 슈팅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0개. 예.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이 아시안컵 역사상 유효 슈팅 0인 게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너킥은 이제 뭐 5개, 6개 비슷하고 프리킥이 이제 요르단이 14개. 뭐 프리킥 했다는 건 반칙을 많이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프리킥은 요르단이 14개고 한국이 6개. 옵사이드는 요르단 2개, 한국 3개. 프리킥이 많다는 건 한국이 파울을 많이 했다는 거기 때문에 한국이 파울이 11개. 그리고 요르단이 4개. 요르단 선방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요르단은 선방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한국이 5개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냉정하게 말하면 2대 0이 아닌 거야. 2대 0이 아니고 제 생각은 한 5대 0 봤을 때 최소 4대 0. 예, 최소 4대 0 되는 게임이었거든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뭐 동의하실지 안 하시는 분 일단 뭐 제 기준이에요. 저도 비전문가지만 데이터로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요거는 중계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4대 0 됐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호주전 때도 진 경기였죠. 사실은
공격수들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선수 교체는 똑같고, 경고는 하나 더 많았고, 골킥은 뭐, 비슷했고, 네, 그런 상황이네요. 네, 데이터는 그렇고요. 이전에 그 영국의 그 스포츠 데이터 분석 기업인 옵타라는 데에서 매일매일 이제 이 아시안컵에 대해서 우승 확률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지금 일본이 초기에는 이제 18.9%, 한 19% 정도 우승할 확률이 높다고 했고,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호주고 3위가 카타르 15%, 호주가 16.9%, 17% 정도 되고 카타르가 15%, 이란이 13.6%, 한국이 5위였어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7.9%까지인데 이 한국의 예선전을 치르고 나서 한국이 10% 밑으로 떨어지면서 우승 확률을 9.5%까지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네, 떨어졌었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이제 전술 부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카타르 아시안컵에 대해서 국가별로 이제 골키퍼에 대한 스탯 비교를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한 19등 정도 돼요. 19등 정도 되고 여기에 뭐 김순규 좀 부상 중인 김순규 골키퍼 빨리 지속적으로 좀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어쨌든 김순규 골키퍼하고 조현우 골키퍼 진짜 이번에 빅턴을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골키퍼의 스텝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패스 성공률이 김순규 골키퍼가 높고 롱패스 성공률도 마찬가지고 근데 박스 안 터치 수는 이제 적고 박스 밖 볼 터치 수도 적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스텝 비교가 이렇게 돼 있고요. 아시안컵에 이제 컵 관련돼서 4강 대진표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4강 대진표가 이제 구성된 상태에서 분석을 또 했을 때에 그때 재조종 우승률이 한국, 이란,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뭐 이런 식으로 순위였대요. 네, 한국이 기존에 이제 현재 실력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한국의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한국이 1위였는데 뭐 결국 의미 없는 얘기가 됐네요. 이번 결과론적으로 이제 2023년도 아시안컵을 승패를 논하자면 1승 3무 1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연장전에서 승리한 것은 원래 90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1승 3무 1패가 이번에 아시안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성적입니다. 다음, 그러면 카타르 아시안컵 감독 연봉 순위는 어떻게 될까? 네, 1위는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감독이죠. 만치니 감독은 많이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저도 EPL 축구를 워낙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도 지봉 자꾸 만치니 감독 있을 때 또 잘 나갔죠. 그래서 만치니 감독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국가대표팀 감독인데 368억 연봉이 368억. 사우디아라비아 돈 많아요, 확실히. 자, 2위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현재 감독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28억 9,410만 원. 그리고 3위가 전 감독 파울루 벤투 감독이 24억 9,900 거의 25억이에요. 그리고 4위가 시리아 감독입니다. 엑토르 쿠페르 23억이고 5위가 바레인 안토니오 피치 감독이 21억. 그다음에 6위가 일본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15억 8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7위가 이라크의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예. 야,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짜 돈 많네요. 한 10배? 10배가 10배 더 되네. 예. 어쨌든 한국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이 적은 거 아니에요. 28억이면 연봉이. 여기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넣으면은 뭘 했나, 뭘 하는데 28억 받았지 하는 생각 좀 합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뭐 데이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체계적으로 좀 용어로 정리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네요. 축구는 감독 노름이다. 맞죠? 예,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네. 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동의하고 축구는 감독 노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최악체 마지막 경기가 말레이시아가 피파 랭킹 130위인 건 알고 계시죠? 여기하고 비겼고 뭐 비길 수 있죠. 매번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첫 경기부터 바레인도 물론 이겼지만 첫 경기부터 조짐이 좋지는 않았어요. 왜 갑자기 우리나라 스탯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막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용어들이 많냐면 무전술 무능력이라는 용어가 많고 체계 없는 압박, 실종된 빌드업 하면서 나온 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뭐 굉장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축구를 워낙 좋아했고 축구를 했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미드필드였기 때문에 아주 못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대학교까지는 축구를 군대에 있어도 근데 그런 막 동네 축구성은 아니고 진짜 고등학교 때는 대회도 나가고 일반 선수는 아니지만 일반도 꽤 했었어요. 풋살 대회도 나가고 뭐 전국에서 뭐 지역대회에서 전국은 아니죠. 지역대회에서 3위도 하고 뭐 순위권 안에 들고도 했었는데 저도 축구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우리가 그때 카타르 월드컵 때하고 다른 게 그때 하울루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공들여 놓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전방 압박하고 빌드업 축구를 그러니까 EPL이 빌드업 축구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골키퍼 뻥 차가지고 중원에서 헤딩 싸움 한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골키퍼부터 시작을 해서 공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이제 빌드업 축구인데 우리나라가 이걸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좀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만들어 가지는 게 보이니까 만들어 가지는 게 그리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골이 들어가고 공격이 되는지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예선전부터 저 한 경기도 놓치지 않고 다 봤거든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서 뭐, 뭐 퇴근길 라이브도 보고 또 이거 분석하는 채널도 다 들어가서 보느라고 그 이후에 뭐 한두 시간씩 더 봤는데 빌드업 축구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동안 해놨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만드는데 그냥 제 느낌은 공을 돌리는 느낌. 예전에 왜 우리나라 그거 잘했잖아요. 안 되면 맨날 공 뒤에서 돌리다가 뺏겨가지고 골 먹고. 지금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 분석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기사를 그러니까 좋은 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손흥민 아버지 손정홍 씨도 아시안컵 지금 우승하면 한국 축구 병들까 걱정이라는 이제 있는데 아마 이거는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렇게 준비해서는 우승 못한다. 예, 정확하게 보신 거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제 최근 아시안컵뿐만 아니라 최근 정적을 정리한 게 좀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한 것들이 좀 있는데 굉장히 지금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좀 급 있는 국가하고 한 건 별로 없죠. 네, 거의 없어요. 급 있는 국가하고 경기 치른 게 거의 없고요. 음,
네. 다 데이터가 너무 안 좋아요. 네. 호주전 때도 대부분 승리 예측을 호주 쪽으로 많이 돼 있었고요. 호주 쪽이 플러스 1.0을 해서 호주 쪽이 많이 돼 있었네요. 네. 네, 하여튼, 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어, 이제, 이런, 기사들이 있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저희가 이제 뭐, 보고서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사실조사인데, 어쨌든 이제, 어, 할 말이 없네요. 이게 다운되지, 왜? 음. 어쨌든,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어제,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 전체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저의 그냥 무자비한 막 분석을 고려했을 때는, 어, 전체적으로, 역대급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전술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예. 왜냐면 그래도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제 EPL이나 여러 가지 뭐 세리 A나 이런 것들, 이제 라리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거의 보거든요. 손흥민 때문에도 많이 보는데,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해외 축구, 선진 축구, 우리나라가 말하는 선진 축구의 현재 대한민국 이번 아시안컵의 경기력이 어, 냉정하게 말하면 파울루 벤투 감독 때 우리가 월드컵 뛸 때 그 정도 막 좀 다이나믹하고 지더라도 막 억울하지 않고 아쉽지 않고 지더라도 멋있게 질 수 있거든요. 근데 답답하니 이겨도 찝찝하고 비교도 비기면 더 이제 뭐 찝찝한 거 떠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만 그랬나? 16강 때도 겨우겨우 올라간 거고 그죠? 어거지로 올라간 거잖아요. 억지로. 8강도 그렇고.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어제 4강에서는 한국 축구가 요르단한테 완전 전 거예요. 완전 졌어요. 완전. 음. 초반부터 뭐 빌드업도 다 밀리고 선수 개개인적인 역량도 밀리고 물론 좀 그 전에 체력 소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략 전술 다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사단이 난 거라서 뭔가 좀 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실조사라는 내용인데 사실조사를 해서 일단 물론 뭐 직접적인 막 저희가 직접 가서 조사하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네이버로 이제 검색해서 기사들 쭉 뽑아보고 데이터 뽑아보고 했을 때는 너무 안 좋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한국 축구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고생했어요. 진짜 수고들 많이 했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뛰는 거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대표해서 뛴다는 건 쉽지 않고 또 어제 분명히 실수는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조현우 골키퍼하고 서령우 선수 정도가 좀 그래도 어, 잘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게 11명 팀 게임이다 보니까 팀 전술, 팀 전략, 팀 게임이다 보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어제 경기 같은 경우 오늘이죠. 오늘 경기는 조현우 선수하고 골키퍼하고 서령우 선수 정도만 했고 나머지는 체력도 떨어지고 실수도 너무 잔실수도 많고 너무나 아쉬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일단 오늘은 유튜브는 한국 이번 아시안컵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거 말고 각 매 경기마다 데이터를 다 뽑아봤어요. 제가 이제 링크 다 걸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4강까지 왔지라는 생각은 사실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뭐 어제 뭐 실수한 선수들 있지만 어쨌든 그때 저도 욕은 했죠. 실수한 선수들 볼 때는 막 욕했는데
또 그 안에서 또 가서 수고하고 고생한 거기 때문에 고생한 건 고생한 거고 또 실수한 건 실수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앞으로 연장이 돼서 또 그런 선수들한테 어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프로니까 냉정하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돈 받고 하면 프로니까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 돈 받고 했는데 못하면 잘못된 거니까 자기가 뭐 스택 관리부터 더 노력을 해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최근에 이 노로바이러스가 많다고 유행한다고 하는데 조심하십시오. 저도 배가 계속 아파가지고 뭐 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식중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